개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오늘부터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슬슬 뭔가 목이 조금 안 좋은 상태라 좀 목소리 톤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눌림목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을 우리가 조금 더 캔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걸리는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수렴이 돼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눌렸다가 올라가던가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모두 대비를 하려면 범위를 넓게 잡고 눌림목을 매수를 한다 했을 때 범위를 좀 넓게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었던 주봉에서 21일선과 25 이거를 지지받고 아랫꼬리 캔들로 아랫꼬리가 긴 이 캔들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그러나 이 캔들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적어도 좋은 캔들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슷한 캔들이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또 이런 캔들이 또 있겠죠. 그쵸? 요 캔들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눌림이 좀 있었다가 양봉으로 마감하고 올렸듯이 이제 이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랫꼬리 캔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올랐다가 음봉 도지 준 다음에 양봉 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 여기도 아랫꼬리 긴 망치 캔들. 이게 3주 정도 빠지면서 나오는 캔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캔들 나오고 밑에 아랫꼬리 큰 거 나오고 그리고 25일선 터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가 캔들 마감도 되게 중요하고 이번 주에 만약에 음봉을 눌림목이 주더라도 다음 주에 양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눌림목은 전체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4%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이거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다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풀을 보면 여전히 일단 과반은 중국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대신 점점 그 채굴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이 요번에 항복을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으로 좀 전체적인 주도권은 많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일단 채굴풀 자체는 아직까지 미국이 완벽하게 중국을 잡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좀 이 각축전이 펼쳐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국 애들도 좀 미국한테 이제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만의 무언가의 전략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홍콩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중국 나름대로의 반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반격이 일어난다는 거는 뭐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얘네들이 물량을 뺏기 위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단계는 지금 구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에서 그런 작전을 펴더라도 미국이 오히려 받아서 올려버리면 얘네 물량이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서로 사면서 오르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포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요번 연도 들어서 비트코인 패턴은 일단 크게 보면 쌍바닥이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1, 2, 1, 2, 1, 2, 1, 2. 근데 지금 이 2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오는 과정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승 추세선을 어쨌든 ETF가 승인 난 다음에 조정이 끝나고 올릴 때 이걸 뚫었고 리테스트까지 마쳤거든요. 근데 그러고 올렸다가 조정 주면서 여기를 한번 또 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1, 2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 2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이걸 뚫었기 때문에 위로 상방을 뚫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고각 상승이 조금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부동산도 꿈틀꿈틀 하니까 아 내가 왜 코인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이런 시기들이에요. 이때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다시 그분들이 이럴 때나 이럴 때나 코인을 들어오는 이유는 얘네가 더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르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오래 쉬었다는 건 다음에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만큼 쉬고 요만큼 올렸잖아요. 이만큼 쉬면 얼마나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신호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보면은 이 캔들도 되게 좋고요. 이것도 비슷한 캔들이 나왔는데 이 시점에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2023년과 2024년까지 이렇게 있었던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려줬고 얘도 지금 이 지점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못 버틴 사람들은 나중에 비싼 가격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왜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냐면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데요. 이게 1에서 100만 갔을 때 100배인데 2에서 100 가면 50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쯤 들어오냐면 한 60 이럴 때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보면 사람들이 뭐 100배, 50배 이런 거 번 사람들 이때 되면 보거든요. 근데 나는 뭐 60이나 50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2배나 아니면 뭐 1.5배나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더 들고 가야겠다. 아, 이 사람들처럼 나 버틸 걸 하고 나 이번에 진짜 버텨야지 하다가 여기서 그냥 빠가라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장을 겪으면서. 근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냐면 진짜 그만큼 그 느낀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게끔 운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나중에 되면 지금이 물려있더라도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된다? 좋은 평단으로 된다. 루나도요 여러분들 진짜 1.3인가? 5달러대였다가 이게 코로나 빚 맞고 0.13인가?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10달러인가까지 갔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때 루나의 평단을 보면 이건 펜트하우스가 아니고 저층 입주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걸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110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짧다.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느낄 때 이 상승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상승장의 시간은 짧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클의 고점은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샀던 코인이 이클이니까 이클의 고점은 2021년 5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장 자체는 11월에 끝났지만 알트의 몇몇 장들은 이때 다 끝났어요. 몇몇 코인들은. 그래서 많은 코인들이 끝났죠. 그러면 보통 알트장이 시작됐던 시점이 언제냐면 2011년 2월부터인데 고작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비 맞고 이렇게 갔다가 9월부터 상승해서 어디까지 갔다? 11월까지.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알트들이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의 시기는 이게 오기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물려도 상관이 없는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다 좋은 평단으로 자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을 남겨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일단 버틸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못 버티겠으면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그때 하면은 평단이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모두 염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을 계속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였고 현금 비중 갖고 있다면 좀 더 이 상황을 조금 더 그래도 완전히 올 풀 코인에서 물려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여유롭게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코인 항상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보통 4년 주기로 상승장이 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1년은 하락만 하는 시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년차 때는 회복했다가 또 지지부진한 시기고 3년차 때는 회복하고 좀 더 좋지만 그래도 비트 위주로 오르고 알트가 재미없는 시기 4년차 때도 마찬가지였다가 갑자기 알트가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오르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장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장이 2021년 11월에 만약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 해봤자 그쵸? 22, 23 2년밖에 안 지나고 이제 3년 차예요. 그쵸? 그래서 2025년의 고점이거나 뭐 2024년의 고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알트가. 그러나 우리가 저점을 먹겠다 뭐 대박을 내겠다 이렇게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못하면 사실 매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밖에 여러분들이 늘상 했던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그냥 엔비디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그 엔비디아 그쵸? 근데 얘가 뭐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했다 칩시다. 2022년 8월 달은 진짜 이때도 암울한 시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오르는 줄 알고 이쯤에서 탔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한 40% 났다고 칩시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지금 지점까지를 보면 엔비디아를 지금 지점으로 보면은 얘는 652%가 올랐잖아요. 이 고점까지. 그러니까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트가 떨어졌던 게.
그쵸? 그러면 내가 어쨌든 여기를 샀든 뭐 여기를 진짜 잡으면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사람이 완전 저점을 맞춘다는 게. 그래서 보통 저점에 준하는 자리들인 것 같다 싶을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 평단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가 됐다 하면 얼마나 좋은 구간입니까? 내가 이걸 들고 가기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일어나죠? 고각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는 홀드하기 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과정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제 엔비디아를 예로 들었지만 코인은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건데 이거 완전 개떡 나갈 것 같은 차트 아닌가요? 그죠? 너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뒤집어 놓은 차트다. 그래서 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제가 무슨 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만의 지표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선이 17만 달러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점을 보면은 다 여기를 넘거나 아니면 살짝 터치하거나 이제 그런 수준이니까 이게 점점 어쨌든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내려오면서 얘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이거 뒤집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제 표현을 반대로 떨어진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거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얘가 만약에 터치한다 그러면 이런 지점쯤에서 끝날 것이고 더 넘으면 20만 달러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되게 신기한 지표네요. 이게 뭐지? 일단은 그런 지표들이 있는 것 같다.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고점이 나오고 800일 뒤에를 보면 이제 이런 구간들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팍 오르고 여기도 코로나 빔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갔고 얘도 일단 여기 지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지점에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다 오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일단 주요 지지선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수렴이 여기서 끝나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 번 더 하던가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끝나게 되면 이 지점이 7월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뭐 8월에서 끝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길어지면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못 봐주겠지 그러면 그죠? 그러나 얘 수렴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높아진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진짜 되게 재밌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걸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복붙. 자,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쵸? 뭐 물론 이 조금 덜 올랐지만 이거 비슷하죠? 그럼 이거 몸통끼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몸통끼리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 이렇게 길이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음 요 가로 길이하고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이게 일정한 그 비율에 따라요. 여러분들 그 피보나치 확장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비율로 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길이가 길어야만 여기도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지금 어때요? 길어야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횡보를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가지면 돼요. 빨리 오르면 빨리 올라서 좋고 길어지면 더 크게 갈 거니까 좋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이 기간 조정을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기간 조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알트가 어쨌든 무너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라고 느끼고 더 힘들 수 있는데 이거 비트코인으로 보면 기간 조정이 맞습니다. 늘상 오는 이 기간 조정이에요. 그러나 이 기간 조정이 끝나고 이 10월달 이후에 알트 어떻게 됐죠? 미친듯이 날라갔죠. 마찬가지.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도미넌스가 뭐 회복되고 뭐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나게 되면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이 지점을 뚫고 요 고점을 뚫었을 때 이게 어디냐 73,900 뭐 800 이 구간이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뚫고 달릴 때는 그 지점에서는 비트가 독주 그리고 비트코인 형제들 그다음 스택스 이런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 혹은 이 이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갈 때는 알트장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알트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알트가 그냥 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저점을 잡기는 힘들다. 이 시점에 저점 잡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차트도 있네요. 지금 20MA랑 21 EMA랑 교차하면 보통 고각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도 골드 크로스 나오기 직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천히 움직여서 그래요. 2달이면 한 캔들에 2달이면 진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꼴랑 우리 지금 조정이라고 느낀 게 여기서부터 하면 3월부터 지금 7월 초니까 6월 말까지잖아요. 거의 한 3달 혹은 4달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정도 왔다고 여러분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그쵸? 여기 보면은 이거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이 프레임이. 근데 요거 이후에 이런 기간들이 펼쳐진다. 보면은 자 하나 둘 이 골드크로스 다음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에 포함할게요. 6 이러면은 12 12달 여기도 하나 둘 셋 이거 3개면은 6달 여기도 하나 둘 4달 그럼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4달에서 12달 사이로 비트가 양봉을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지난 상황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도 힘든 거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건데 서클이 이제 미카법을 준수한 이 발행의 첫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EURC라는 걸 얘네들이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BDC를 보는 쪽이랑 스테이블 코인을 보는 쪽이랑 약간 좀 각축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쨌든 얘가 됐든 간에 결국 뭘로 된다?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CBDC 기존의 중앙 권력을 토대로 할 것이냐 스테이블 새로운 기업과 월가 이런 애 쪽이 바탕으로 해서 새 판을 짤 것이냐 요 공동의 목표이긴 한데 이 가는 과정에서 누가 이 핸들링을 잡을 것이냐 누가 이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그쵸? 요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뭐가 됐든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가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혼란을 가지시면 안 돼요. 뭐가 됐든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뭘 얘기한다? 공동의 방향이 어딜까? 디지털 화폐로 가는 거다. 그럼 이 모든 세상이 디지털로 어떻게 된다?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나와야 돼요. 제가 디지털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디지털로 대전환이 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야나도에서 하는 야핏이라는 건데요. 이 보면은 진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만 뭘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요.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레이싱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레디 플레이어 1 보면 그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대전환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사이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게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오르는 것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러닝머신도 보면은 뭐 마이마운틴 같은 것도 있고 그 모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말 기술 상용화가 되면 등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를 만약에 우리가 그 똑같이 비슷하게 구현을 해놓고 그 강도를 그걸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산병을 걸려 죽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물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나중에 되면 진짜 산악인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좀 약간 외람된 말이긴 한데 디지털 대전환이 나와서 진짜 산악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대전환이 될 거거든요. 디지털로. 근데 이게 대전환이 될수록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프라인도 커요.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된다? 약간 고급화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이 초양극화가 된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되게 멀어 보이겠지만 세상은 정말 빨리 옵니다. 챗GPT 온 거 보세요. 금방 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휴머노이드도 여러분들한테서 슬슬 올 거예요. 이 테슬라가 슬슬 이제 조금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가 주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테슬라의 진짜 진가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한다면 테슬라가 이걸 수혜를 받을 거고 그것 말고도 얘네들이 정말 중요한 건 전 휴머노이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율주행을 했던 그 데이터로 휴머노이드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픈 AI랑은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머스크가 본인의 인공지능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XAI였나? 그쵸. XAI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슬라에 얹어가지고 휴머노이드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가 뉴럴링크를 하는 것도 이 칩을 꼽아놓고 하는 게 나중에 되면 휴머노이드로 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머스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테슬라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제 테슬라를 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이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학개미들의 1등 종목이 테슬라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 있으면 테슬라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정말 이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게 그러면 뭐 쓰레기냐 디지털 쪼가리냐 그거는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시면 이것도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물량 오히려 사상 최대라는 거. 결국 털리는 건 뭐다? 개미와 군소 채굴자와 군소형 고래일 뿐이다. 결국 큰 손들은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물량을 넘기려면 뭐가 돼야 된다? 개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개미들은 항상 언제 들어왔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부랴부랴 급하게 들어왔다. 항상 그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강조드릴 때의 시기와 지금의 엔비디아 완전 다르죠? 서학개미들의 1등 종목이 된 엔비디아. 오히려 지금이 위기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 투자는 항상 누가 번다? 소수가 번다. 되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머리로 인지하는 사람과 이 가슴으로 뼈저리게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은 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투자 인생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좀 더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진짜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조심하시고 장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